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률성 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보훈단체들이 오늘 광주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광주시는 한중 우호 사업인 정률성 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12개의 호국보훈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다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 경찰 추산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집회 공식 참여를 예고했던 5.18 공법단체는 참여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고 대신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철회하라! 이들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호국 순국 선녀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집회를 마친 보훈단체장들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과 성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사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방호 직원, 경찰들과 충돌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한중 우호 교류의 목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때부터 발굴되어 왔다며 책임지고 사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정율성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광주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이념이나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에 걸맞는 콘텐츠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각으로. 보수단체들은 9월 1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관망하던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념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항일음악가 정률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주도로 시작된 정률성 사업이건만 보수 정권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전직 광주시장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해 보수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됐던 정율성 사업.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정율성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광주시장들은 현재의 이념 논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007년 재임 당시 광주시 주도로 정율성 축제를 시작했던 박강태 시장은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공부하는 역사에 사업 추진 유무 등의 결정권은 광주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불편하게 논쟁을 하고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는 지자체입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맡겨서 지혜롭게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지난 2011년 정율성을 매개로 한중 전통 문화교류 사업을 이끌었던 강훈태 시장은 이념을 이유로 일방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검토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라,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선 사례도 안 맞고 또 법적인 권한도 벗어난 것이다. 자꾸 분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크게 보면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자제하고 시에 자치단체에 맡기고 현재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예산을 임기 동안 집행했던 이용섭 시장은 정파적 접근이 아닌 향후 한중 관계까지를 고려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타깝고,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일성 역사공원을 둘러싸고 광주를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광주에 와서 전남에 와서 편원 달라가고, 저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광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중재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는 원치 않은 이념 논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전남을 찾았습니다. 현장 최고위에서도 목포역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에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전남이라며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도 정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일본이 러시아의 핵물질 배출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과 외식업자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31일과 9월 1일 국회에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안전이 의심되는 오래된 저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내용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저수지,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는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저수지를 비교해봤는데 그 차이가 큽니다. 저수지가 위험하다 기획보도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성덕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 33만 톤을 가두기 위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60m의 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부에는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는 점토 재질이 사용됐습니다. 일정 수위를 넘으면 물이 나가도록 한 물러미와 그 물이 지나는 배수로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 수위 계측기가 설치돼 앱으로 수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고화질 CCTV는 물론 바닥 누수를 감지하는 제방 누수 계측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육안으로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에 그 경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큰 저수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반해 소규모 저수지는 열악합니다. 나주 노안면의 연화 저수지는 저수량 2만 2천 톤으로 준공한 지 80년이 다 돼갑니다. 시설 곳곳이 금이 가거나 파였는가 하면 제방은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등급 D를 받고서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됐고 보수 여부는 그 후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D등급이 나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규모 저수지는 이렇게 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관련법상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해 비상 방류 수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20만 톤 이상 저수지가 그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저수지는 필요한 일부에만 간이시설로 대체됩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도 분기별로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정밀한 건 이렇게 법적으로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소규모에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군구안의 그 저수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분이 아마 한 분을 넘긴 힘들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한 분이 800개가 넘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 물리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상황. 실제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취재한 결과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몇 번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반 하고 지금 하반기에 반 하려고 했어요. 소규모 저수지라고 해도 최대 30만 톤 가까운 물을 품고 있어 폭우와 함께 물이 터져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이 서울에서 모여 추모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학교들도 재량 휴업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관련 법 해석에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정성 교육감의 이중 행보를 규탄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최근 이정선 교육감이 입장문에서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급 학교에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무엇이 교육감의 정확한 뜻이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지지한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날 오후에 바로 이런 어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행동을 겁박하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을 하였거든요.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재량 휴업일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회 파업에 해당된다는 법 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수업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방과 후에 수업을 다 끝내고서라도 충분히 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집계 사이트에는 한때 광주에선 2,500여 명, 전남에선 2,800여 명이 서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광주 한 개 학교와 전남 한 개 학교가 공식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사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임미란 광주시 의원이 징계심사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임 의원에게 제기된 사안이 중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심사와 경찰 수사 등도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은 엄연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쓰려고 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무등산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는 제57기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입학식이 오늘 오후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오늘 입학식을 열고
앞으로 신입생들에게 숲 해설 기법과 무등산 두상전리대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